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GDP와 CPI 직접적으로 구하고 어떻게 비교하는 그 다음에 분석하는 그런 문제, 연습 문제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테이블부터 일단 보시죠. 다음 표를 보고 질문에 답하시오. 지금 2017년, 2018년, 2019년 그 다음에 커피랑 설탕이랑 뭐 구입량과 커피의 가격, 그 다음에 설탕의 가격, 그러니까 구입량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경제 현실적으로는 되게 복잡하고 뭐 수많은 수천 가지, 수억 가지의 상품들이 있습니다만은 이게 모형으로 아주 간단하게 이 경제에는 딱 두 가지 제형하면 존재한다. 커피하고 설탕만 존재하고 그게 이제 1년 동안, 그러니까 적정한 기간 동안 얼마나 생산되어 있는지, GDP의 개념이 그렇죠. Gross Domestic Product. 정해진 기간 동안에 그 경제 내에서, 한 국가 내에서, 국가 내가 도메스틱이고 얼마나 생산물의 가치를 생산물을 생산했는지 그 가치를 집계하는 게 GDP입니다. 국내 총 생산이죠. 그걸 이제 구하는 법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고, 우리가 잠깐 제가 강의에도 언급했고 또 연습 문제도 하나 풀었는데 CPI, 그렇죠? 소비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와 비슷한 방식을 이용해 가지고 CPI를 한번 구해보자. 직접 구하는 문제, CPI를 어떻게 구할 건지,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GDP 디플레이터랑 비교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보시죠. 그래서 소비자 물가지수와 비슷한 방식을 이용하여 물가 수준의 변동률을 계산하라. 이것도 퍼센티지 체인지죠. 퍼센티지 체인지 중요하니까 어떻게 하는지 좀 편하게 언제든지 편하게 구할 수 있도록 좀 기술을 습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가 수준의 변동률을 계산하고 기준 연도는 2017년 기준 연도가 여기죠. 2017년 제한 묶음은 커피 1개, 설탕 3개.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지수 CPI의 경우에는 이렇게 번들을 먼저 정한다고 했죠. 기준 번들을 정합니다. 그러니까 뭐 기준 연도라고 해가지고 지금 커피 구입량, 설탕 구입량을 10, 30으로 돼 있는데 이걸 1대3의 비율만 일정하면 언제든지 제대로 된 CPI를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CPI 자체도 인덱스이기 때문에 인덱싱을 해야겠죠. 인덱싱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구입량이 1과 3이다 라는 걸 고정을 하고 각각의 연도의 가격을 거기다가 각각 곱해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느냐? 그러면 household spending이 되겠죠. 가계 지출 요 커피와 설탕에 대한 가계 지출 또는 이제 우리가 전체 경제를 생각을 하자면 이렇게 소비자 번들이 있겠죠. 상품에 대한 번들. 그게 이제 베스킷이라고 하는데 그 베스킷이 정해지고 나면 설탕, 커피, 그 다음에 뭐 크림, 아니면 빵, 뭐 그 다음에 생활하는 데 드는 여러 가지 각각의 비용들의 개수, 그 다음에 이 비중을 1대3으로 넣었는데 이게 정해지고 난 다음에 각각을 곱해가지고 그 번들에 대해서 얼마나 지출이 일어나는지, 소비 지출 아니면 가계 지출을 먼저 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가계 지출을 구해보겠습니다. 가계 지출을 어떻게 구하냐? 요게 이제 구입량을 1대3으로 정했으니까 1, 3, 1, 3, 1, 3을 각각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해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40 더하기 3 곱하기 10, 30. 이거는 60 더하기 3 곱하기 12, 36. 그 다음에 65, 그러니까 65 곱하기 1이 되겠죠. 65 더하기 3 곱하기 15, 45. 요게 총 가계 지출이 되겠네요. 각각 구해보면 70, 96, 110이죠. 되셨습니까? 가계 지출
커피 하나랑 설탕 3개의 비율로 번들을 정했을 때 소비자 물가 지수를 구하기 전에, 지수를 만들기 전에 가계 지출을 먼저 구해야 된다. 그럼 가계 지출 구하는 거 우리가 커피 한 단위랑 설탕 3단위를 생산했다고 생각하고 각각을 가격에 대해서 곱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그 각각 해당 연도에 커피 하나, 설탕 셋을 소비하는데 드는 총 비용이 가계 지출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 가계 지출 이렇게 해당 연도에 구했다. 그러면 이거를 인덱싱 해야 되겠죠. 지수화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지수화하느냐? 기준 연도가 2017년이니까 2017년의 가계 지출을 기준으로 구해주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구하느냐? 가계 지출에다가 기준 연도의 가계 지출을 나눠주는 거죠. 그럼 요거는 항상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준 연도의 인덱스, 기준료의 인덱스는 보나마나 100입니다. 되셨나요? 되셨죠? CPI, 기준 연도의 CPI는 100입니다. 그게 어떻게 나오냐? 이게 원래 공식으로는 70 나누기 70 곱하기 100으로 나온 겁니다. 됐죠? 기준 연도의 가격으로 나눠준 거니까 가계 지출을 기준 연도의 가계 지출로 나눠가지고 100을 곱해서 100을 기준으로 표현하는 것, 인덱싱 하는 겁니다. 지수화 하는 거죠. 그러면 다시 구해보면 96 나누기 70 곱하기 100 하면 되고, 그 다음에 110 나누기 70 곱하기 100 하면 됩니다. 되셨나요? 되셨죠? 그러면은 이게 얼마가 나오느냐? 137.14. 네. 이건 얼마가 나오느냐? 157.14 이렇게 나오네요. 한번 계산해 보시고 틀린 거 있으면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물가 수준의 변동, 인플레이션을 구하라는 거죠. 인플레이션 어떻게 구합니까? 그러니까 2017년에 우리 CPI 나왔고 2018년에 CPI 나왔어요. 그러면 2018년 인플레이션 레이트이 바로 나오게 되겠죠. 그거 어떻게 한다고요? percentage change, 백분율 변화율, percentage change, CPI. 그러니까 이거 파이라고 씁니다. 인플레이션. 그럼 이게 CPI의 percentage change, CPI의 percentage change는 여기 이제 CPI로 구한 인플레이션이 된다. 그럼 이 인플레이션율 어떻게 구하느냐? 2018년 인플레이션 레이트를 구하면 137.14 빼기 100 나누기 100 곱하기 100 하면 이게 37.14%가 나오겠죠. 뭐 37.14면 상당히 높은 우리가 인플레이션으로 생각하면 상당히 높은 퍼센티지입니다만 여기 연습 문제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다음 2019년의 경우에는 여기 있는 157.14 그 다음에 137.14 두 값이죠. 그러면은 157.14 빼기 137.14 나누기 137.14로 구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곱하기 100 해주면 되고요. 이거 계산해 보면은 14.58 나오는 거네요. 14.58%. 그래서 요거 2018년, 요거 2019년 파일을 각각 구해줬습니다. 인플레이션 레이트를 구해줬습니다. 그러면 1번 문제는 됐고요. 다음 이제 2번 문제를 한번 구해보죠. 각 연도의 GDP 디플레이터를 이용하여 물가 수준 변동률을 계산하라. GDP 디플레이터 구하는 공식입니다. 우리 이거 이제 수업 시간에도 살짝 우리 했죠. GDP 디플레이터가 뭐라고요? 명목 GDP 나누기 실질 GDP 곱하기 100이죠. 네, GDP를 이용해서 이제 인덱싱을 하는 겁니다.
실질 GDP 왜 중요하다고 했죠? 명목 GDP 그 당시에 상품의 가격을 생산량을 곱해가지고 그 1년 동안 얼마가 생산되어 있는지를 우리 알았는데, 이거를 국가별로 비교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연도별로 비교를 하는 데 있어서 합리적이지 않다. 왜? 물가 수준이 다르니까. 그래서 물가 수준을 고정하고, 여기서는 이제 2017년 기준이니까 가격을 고정한 다음에 2017년에 가격을 고정한 다음에 각각 해당 연도의 구입량을 곱해가지고 실질 GDP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실질 GDP와 명목 GDP의 비율이 GDP 디플레이터였고, 그 인덱싱한 값을 이용해가지고 인플레이션율을 구할 수 있다. 구할 수 있겠죠. 실질적인 그 해당 연도의 가격이 얼마나 변했는지를 우리가 원래 기준연도 가격으로 비교하는 거니까. 그래서 한번 또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목 GDP, 그 다음에 실질 GDP, GDP 디플레이터, 그 다음에 파이, 해당하는 GDP로 이용한 인플레이션 레이트를 각각 구해주면 되겠죠. 2017년이 있을 거고, 2018년이 있을 거고, 2019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명목 GDP 어떻게 구하면 된다고요? 각각을 그냥 곱해주면 되죠. 구입량 10에다가 가격 40, 400이죠. 그러니까 10 곱하기 40, 곱하기 40 더하기 30 곱하기 10, 이게 다름 아닌 2017년의 명목 GDP가 되겠죠. 그러면 400, 300, 700이네요. 그쵸? 그 다음에 12 곱하기 60 더하기 50 곱하기 12가 되겠고, 다음은 15 곱하기 65 더하기 40 곱하기 15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구해보면 명목 GDP 1320하고 1575가 나오네요. 네, 각각 700, 1320, 1575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질 GDP 계산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지금 우리 2017년의 가격을 고정할 겁니다. 그리고 각각을 곱해주면 되겠죠. 자, 실질 GDP, 명목 GDP 기준 연도에는 똑같으니까 우리 계산할 필요 없죠. 똑같은 공식으로 이거 700 나올 겁니다. 이제는 편안하게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실질 GDP 2018년 구입량이 12개, 기준 연도 가격 40, 구입량이 설탕 구입량 50, 기준 연도 설탕 가격 10. 그쵸?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2019년 설탕 구입량 15, 기준 연도 가격 40, 설탕 구입량 2019년 40, 기준 연도 가격 10 하면 됩니다. 네, 잠깐 또 계산한 거 참고해보면 980과 1000이네요. 980과 1000입니다. 그럼 실질 GDP 각각 700, 980, 1000 나왔네요. 됐죠? GDP 디플레이터 비율이라고 그랬죠? 명목 나누기 실질 곱하기 100, 700 나누기 700 곱하기 100. 예. 볼 필요 없이 기준 연도 100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 그 기준이 어떻게 변하는지, 계산 어떻게 하는지 한두 번 해보시면 아주, 예, 한번 혼자서 이렇게 따라서 한번 계산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답이 맞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면, 한두 번 해보시면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중간에 계산 실수 안 하듯이 꼼꼼하게 따져만 보신다면 별 무리 없이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GDP 디플레이터 얼마라고요? 1320 980 그쵸? 곱하기 100. 그 다음에 요거 1575 나누기 1000 곱하기 100 하면 각각이 나오겠죠. 각각이 134.69 그 다음에 157.5. 네, 이거는 1000이니까 뭐 계산해 볼 필요가 없었네요. 네,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퍼센티지 체인지 구하는 거죠. 네, 이거 다시 얘기하면 퍼센티지 체인지 오브 GDP 디플레이터. 네, 그겁니다. 그거 어떻게 하느냐, 2018년의 GDP 디플레이터에다가 2017년 빼주고 2017년으로 나눠주고 다시 인덱싱화 하기 위해서 100 곱해주면 되는 거죠. 공식 써보면 134.69 빼기 100 나누기 100 곱하기 100 하는 겁니다. 이 100은, 여기 있는 100은 여기서 나온 100이죠. 여기 쓰는 여기 100은 여기서 나온 100이고, 여기 100 곱해주는 거는 퍼센티지로 체인지 하기 위해서, 퍼센티지로 바꿔주기 위해서 곱해준 100입니다. 그러면 쉽게 34.69% 나오네요. 되셨죠? 다음 157.5 빼기 134.69 나누기 134.69 곱하기 100. 144.69는 어디서 왔다고요? 지난해 GDP 디플레이터. 그죠? 지금 우리 인플레이션 레이트 구하는 거 2018년에서 19년으로 얼마나 물가 수준이 올랐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거니까 요거하고 퍼센티지 체인지를 보는 겁니다. 134에서 134.69에서 157.5까지 얼마나 큰 비율로 변했는지를 보는 거죠. 그러면 요거 구해보면 16.93이 나오네요. 16.93%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2번까지 우리가 됐죠. 자, 마지막은 이제 분석하는 부분입니다. 자, 두 가지 방식이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가? 동일하지 않죠. 그 이유를 설명하라. CPI랑 GDP 디플레이터랑 다르니까. 어떻게 다르냐? 여기서부터 좀 이제 고민이 시작되죠. 어떻게 다를까요? 원래 일반적인 CPI와 일반적인 GDP 디플레이터의 차이점은 그렇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죠. 그래서 소비자가 소비하는 물건에 대해서 한정되어 있는 것이 소비자 물가지수죠. 우리 가끔씩 그런 얘기 합니다. 물가 수준 정부에서 자꾸 몇 퍼센트 올랐다고 하는데 체감 물가지수 또는 장바구니 물가는 엄청나게 더 올랐더라. 내가 예전에는 얼마 가지고 시장에 가서 뭔가 사오는 거 좀 가방 장바구니 두둑하게 사왔었는데 요즘은 정부가 얘기하는 3%, 5%의 물가 수준 오른 거랑 차이가 나지 않게 엄청나게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가 있죠. 거기서 얘기하는 물가 수준도 CPI랑 비교를 했을 텐데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CPI에 장바구니에 들어있는 베스킷만, 바구니가 베스킷이죠. 근데 장바구니에 들어있는 목록만 포함되고 있지는 않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왜곡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GDP 디플레이터랑 비교 분석해 본다면 CPI는 소비자 상품에만 한정되어 있는 가격 수준의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어떤 스페시픽한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잡기 위해서 CPI를 보완했기 때문에 GDP 디플레이터랑 확실히 차이가 있죠. GDP 디플레이터는 뭐다? 한 1년 동안 생산된 한 경제 내에서, 한 국가 내에서 생산된 모든 목록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GDP에 포함된다면 GDP 디플레이터는 거기 가격 수준의 변화를 다 잡아내고 있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런 부분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다. 근데 여기서는 똑같은
네, 두 목록만 가지고 했는데 왜 변동률의 차이가 날까요? 자, 구했던 공식을 한번 또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CPR을 구할 때는 베스킷의 수량을 고정을 했습니다. 수량을 고정을 했는데 1대3으로 했죠. 기준연도의 비율로 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시죠. 2018년, 2019년 네, 구입량도 증가했고, 그죠? 그 비율도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 2019년 봐도 구입량 증가한 건 맞는데, 구입량도 증가하고 각각 커피와 설탕의 구입량들 다 증가했는데 비율 달라졌죠. 15대 40으로 바뀌었고 12대 50으로 2019년 2018년 해당 연도의 개수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무시하고 10과 20, 10과 30, 1대 3의 비율로 구했다.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자, 여기에는 사실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니면은 이해해야 될 부분이
시간에는 우리 GDP 디플레이터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연습해봤고요. CPI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봤어요. 이게 이제 간단한 모형이고 3년치 두 개의 재화이기 때문에 가장 간단한 모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더 간단한 모형은 2년치 하면 되는데 물가 수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하나밖에 구할 수 없어가지고 연습을 우리 또 퍼센티지 체인지 연습을 4번 해본 겁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뭐 복잡하지 않으면서 계산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고 기본적인 이제 숫자들 써놓고 한번 직접 계산해 보시고 나중에 이제 계산 과정에서 자꾸 실수가 나온다, 내가 계산한 게 맞는지 모르겠다 확인하시려면 마찬가지로 스프레드시트, 뭐 엑셀이나 뭐 구글 시트나 이런 거 켜가지고 숫자 집어넣고 공식 만들어서 쫙 출력을 해보시면 자기가 확인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물론 그 구입량이나 가격 이렇게 숫자들 좀 바꿔가지고 직접 계산해 보시는 거, 연습해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